행복한 삶의 목표, 나의 마침표. 웰다잉 교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전교육 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웰다잉 교육 담당 이제 사회복지사고요. 포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지역복지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웰다잉을 오늘 배우러 오셨는데 어르신들은 웰다잉을 왜 배우러 왔을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해요. 우리는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어. 우리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죽는 일만 남았으니까. 그러고 우리는 왜 배우러 왔는지 알기 위해서 수업을 들어왔다고 하셔요. 혹시 9988234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9988234라고 아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김순복 어머님 오디오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들어와 이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건지. 김순복 어머님. 어머님 오디오를 끄셔야죠. 오디오 음소거를. 김순복 어머님 소리 음소거가 안 꺼졌어. 확인 눌러주세요. 제가 해제 요청 보냈어요. 들리셔요? 말씀해보세요.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네. 이틀이나 사흘 앓다가 네. 죽는 거. 앓다가 죽는 거. 근데 요즘은 조금 어머님 말씀하신 게 맞긴 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째 죽는 거. 요즘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셨나 봐. 9988234가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20, 30대랑 연애하다가 죽는다. 요즘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버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어때요? 조금 이해 가셔요? 이해, 김혜순 어머니 고개 끄덕이는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연애를 하냐? 누구지? 누가 있지? 방금 누가 얘기하셨어? 왜? 20, 30대 팔팔하게 살다가 20, 30대 연애할 수도 있지, 어머님. 연애라고 이게 맞아요? 응? 연애라고 이게 맞아? 맞아. 김혜순 어머님, 그 음소거 해체하시고 한번 얘기해 보셔요. 어머님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지 뭐 아까 여자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게 맞는 것 같아? 네네. 왜? 팔팔하게 99세까지. 연애하다 죽는 건 아니지. 어? 이거는 돈이 많아야 돼서 안 돼요. 아, 연애는 돈이 많아야 돼, 안 돼? 그냥. 아,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재부 어머님, 음소거 해체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이 말? 이재부 어머님, 음소거 해체가 안 됐어. 좋아요. 좋죠, 아버님? 왜? 아유, 역시 아버님들은 다 좋대. 20, 30대랑 연애한다니까. 저요. 예, 유현석 어머님은 어떠셔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어머님도 귀찮고 왜 아버님은 좋대는데? 아이, 귀찮아요. 둘이 다 할 거다. 20, 30대는 더 귀찮아요. 그럼 아버님이 간다 그러면 해줘야 돼? 해주실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부부가 같이 들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네 또. 하세요. 네. 자, 다음은 그러면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웰다잉은 뭘까요? 이번에는 김명자 어머님.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김명자 어머님. 들려요? 네, 이제 말씀하셔요.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네. 저의 마지막 생일을 준비하고 싶어서 음, 이 웰다잉을 들어왔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름답게 살다 가고 싶고 그 삶의 발자취를 자녀들에게 받아 이을 수 있는 삶을 원하고, 여기 보면 생명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가 있는데 네.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웰다잉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조찬영 어머님. 조찬영 어머님. 음소거 끄고 말씀 한번 해보셔요. 음소거 꺼야 돼요. 음소거 지금 소리가 안 들려. 아버님 음소거 돼 있어서. 음소거 해제. 아버님 아직 안 꺼졌어요. 조찬영 어머니 음소거가 지금 안 꺼지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볼게요. 안 들려. 조찬영 어머니 음소거가 안 꺼졌어. 조찬영 어머님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리가 아버님 음소거가 안 켜져서 소리가 안 들려. 아버님 하는 말씀이. 자, 그러면은 어떤 분한테 물어볼까? 박추자 어머님. 해제. 아버님 이제 해제됐네. 해제돼서? 네. 아버님은 웰다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들어오셨고? 아버님은 두 번째잖아. 예. 먼저도 작년에도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가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나 하고, 사람은 한 번은 가잖아요. 네. 아니고 젊은 사람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나 하고 그거 갈 때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조금 아까 그 윤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왜냐하면은 내가 사실 우리 안 사람이 먼저 조광지처럼 갔어요. 10년 전에 가서. 네. 지낼 수가 없어서 재혼을 했거든. 네. 10년 전에 갔는데 재혼을 했어? 그럼 뭐 저기 재혼을 하고 보니 사람들 보는 게 참 처량하더라고. 그리고 조금 아프면 자식들이 병원에 갖다 넣으려고 들고, 유럽에 가면 사실상 조찬영 아버님, 마이크가 잘 안 돼요. 자, 그래야 안 그래? 아버님, 마이크가 중간에 끊겨서 그래 안 그래밖에 못 들었어. 그래 안 돼? 근데 왜 또 안 돼? 아버님, 제가 이따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 다시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그래 이게. 네, 이따가 제가 한번 전화 드릴게요. 다른 사람 해요, 다른 사람. 네. 박추자 어머님. 네. 다시. 어머님은 이 수업을 왜 신청하셨어요? 네. 나이가 들으니까 네. 살아갈 날 얼마 안 남았다 싶어서 죽음 준비도 해야겠고, 또 다른 사람 죽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조금 허무하고 그래서 뭔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약간 이제 죽는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남들 죽음도 이제 수차례 봐왔고 그게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셨구나. 네네.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미숙해서 그런지 음. 다른 분은 대화하는 거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안 나오네. 어머님 사진 저희 쪽에선 다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나한테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돼서 오시면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네. 저는 웰다잉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겠구나.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정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제 죽는 거, 웰다잉에 관련돼서 어르신들 앞에서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 어르신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죽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본 적도 없어. 근데 이거를 왜 제가 강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소위 속된 말로 가는 건 순서, 그러니까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르신들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어르신들보다 사고가 나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어차피 죽으면 땡이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슬픔을 조금 덜어줄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너무 덧없는 생명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교육을 조금 드리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이쁜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직관적이고 당연한 듯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수업들을 매년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서로서로 양보하고 서로서로 이해해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봐가면서 이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웰다잉이란 어떤 거냐면 단순해요. 죽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삶의 질만 이야기하지만 죽음의 질도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아왔던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남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죽음의 질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웰다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죽음의 질, 준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죽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죽음만큼 확실한 건 없지만 사람들은 내가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부분들은 준비는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죽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웰다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살면 좀 더 품위 있고 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이 부분을 웰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내가 좀 더 품위 있는 죽음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죽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죽음의 질을 웰다잉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질을 조금 고민해보고 준비해보는 그러니까 고민해보는 것 자체가 웰다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죽음의 질도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프리퍼런스 준비 우리는 과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충분히 웰다잉에 입각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웰다잉은 우리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김정혜 어머님 음소거 해체하시고 한번 말씀해 주셔요.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 늙은이 다 죽으니까? 언젠가는 다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요. 그럼 어머님이 생각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탁할 말은 하고 음. 기록을 해놓고 네. 그리고 내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겠죠. 네. 그다음 서희론 아버님
음소거 해체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인생을 마감하며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려면은 여러 가지 마음, 근데 사전에 편한 마음이라는 건 어려운 그런 거야. 그건 죽음의 죽음 앞에서 내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아버님도 가지고 대장 안에 죽을 수도 있고, 그지? 김정희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이요? 방금 옆에 어머님이랑 대화하는 거. 편안한 마음으로 죽는다고 지금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내 마음이 막 격노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네. 정말 그분 말씀대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때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편안하고 그 어떻게 그 죽는 상태, 그때의 그 상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김정희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근데 서일원 아버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저는. 서일원 아버님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급작스럽게 죽는 게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죽지 않고 노화가 돼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아파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아파서 죽을 때만큼이라도 내가 뭔가 심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다면 그거를 준비하는 게 웰다잉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 그대로 김정희 어머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사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총 8회기 수업을 통해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르신들도 알다시피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르신들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배우는 게 이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벌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죽음을 앞에 놓고 막상 나이가 먹어도 벌써 두려워. 조금 아프면 두려운데 80이나 몸이 안 아픈 적 없다는 소리가 다. 보시면은 지금 보이는 사진에 있는 인물은 철학자예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시면은 이제 아마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웰다잉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은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어르신들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적지 않았어요. 김혜순 어머님. 저의 네. 내일 당장 죽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좀 생각 안 해.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어머니? 내가 당장 내일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거 몰라도 근데 지금 현재는 건강하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지금 78인데 80까지는 안 살겠나? 아무리 못 살아도 건강하니까는 그래 난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은 안 해. 어머님처럼 어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겠죠? 아까 그 어머님 말씀처럼 나는 80 넘어서까지 살 거야 근데 당장 내일 죽는 거 생각 안 할래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죽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물어봤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급작스럽게 질문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은 안 하셔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김명자 어머님,
어머님, 네. 한번 내일 어머님이 당장 죽는다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오늘 할 수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네. 그거에 내 마지막 삶을 정말 자녀들 보기에 또 사랑하는 남편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어머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 인생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다라는 의미로 들려요.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그래도 누군가가 봤을 때 내 자식들과 내 남편이 봤을 때 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들려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표일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들도 내가 남 부끄럽지 않게 살다 왔다라는 걸 누군가에게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사람다운 삶인 거고 가장 이제 꿈으로서 로망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다음에 이재무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아버님이 당장 죽는다면 어떨 것 같아? 글쎄, 어려운 질문이죠, 여기에. 그렇죠.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 생각이 틀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근데 내일 당장 온다면, 네. 네. 물론 사람이 다 그 신앙을 가졌다든지 뭐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다 있지만 아까도 어떤 분이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도 있겠죠, 쉽게. 네. 그러나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살아온 과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뭐 천차만별로 이게 뭐 말할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조용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냥 담담하게 일상생활하면서 네, 조용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유현숙 어머님은? 네. 어머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걸 몰라서 여기 지금 접수를 했는데요. 막상 죽음이 닥친다 그러면 네. 타협할 것 같아요. 아니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내가 왜 프로그램을 이렇게 죽어야 보면서 되는지. 네, 그냥 받아들이고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강의를 계속 듣고 싶어요. 타협이 필요 없어. 가야 돼. 타협하지 않아요. 않으려고.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랑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하면서 항상 이 질문은 매번 나왔어요. 이 질문을 매번 했는데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말하면은 저는 내일 제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저도 가면은 막상 진짜로 내일 내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바라는 죽기 하루 직전의 삶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아마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평범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 내가 바라는 평범이 과연 뭔지도 아직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죽는다 그러면 그냥 저는 끝까지 평범하게 김길섭이라는 사람으로 살다가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 드려요. 근데 막상 이런 말도 덧붙이긴 해요. 진짜로 제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김혜순 어머님이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슬픈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질문. 그래서 한 번쯤은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봐 줬으면 하고 내가 최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는 내일 죽는다 그러면 이걸 하겠다 라고 대답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차도 그렇고. 자, 저는 웰다잉을 아까 처음에 물어봤었잖아요.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몇 가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요. 항상.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거지와 부자, 돈이 많고 적고, 어리고 늙고, 그다음에 내가 남자건 여자건 전혀 상관없이 언젠간 누군가에겐 뭐든지 한 번쯤은 다가오는 게 죽음이니까. 그 다음은 이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까 김명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 같다고. 맞아요. 내가 만약에 웰다잉의 필요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땠고, 젊었을 때는 어땠고, 늙어서는 어땠고.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이제 이것도 조금 되긴 했는데 어린애들이 이제 어른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말 중에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때는 말이야라 그래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교 조카들이 뭐 본인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저도 그래요. 내가 초등학생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더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린 애들은 그 말이 되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에 있을 때, 어르신들이 초등학교였을 때, 지금, 그러니까 국민학교가 초등학교였을 때, 지금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일 때, 시대가 너무 다르고 하는 방식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내가 더 힘들다라는 걸 자랑할 때 빼고는 그 시절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웰다잉 교육이라 생각하고 웰다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웰빙과 웰다잉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웰빙의 중점은 품이 있는 삶, 웰다잉의 중점은 품이 있는 죽음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웰빙에서의 활동은 품이 있는 삶을 위한 활동이에요. 그다음에 웰다잉 같은 경우에는 품이 있는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는 활동들을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면 웰빙은 건강을 체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활동들을 예시로 들 수 있어요. 근데 웰다잉은 똑같이 내가 품이 있는 죽음을 위해 조금 더 편안한 죽음, 조금 더 의미 있는 죽음을 위해서 내 건강을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삶을 통해서 품이 있는 죽음을 이뤄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웰빙과 웰다잉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교육할 때 드리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잘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잘 죽는 것은 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 수업 중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네, 이 말씀만은 조금 기억해 주세요. 이 말만은 좀 기억해 주세요.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고, 잘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김정희 어머님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러면 그 죽음마저도 뭐 호상이라는 건 없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들이 나를 기억했을 때 참 잘 살아온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음은 아까 김정희 어머님 말씀하셨던 거. 언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공부하고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제가 막 갑자기 납치당해가지고 누군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다음에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항상 생각해보고 옆에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렸던 책들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죽음 생각하기. 두 번째, 건강 체크하기. 세 번째, 나를 되돌아보기. 네 번째, 마음의 빛 청산하기. 다섯 번째, 장래 계획 세우기. 여섯 번째, 유언장 작성하기. 일곱 번째, 추억 물품 보관하기. 여덟 번째, 사전 연명 의료양서 작성하기. 아홉 번째, 자원봉사하기. 열 번째, 고독사 예방하기. 혹시 이것들 중에서 모르시거나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즘 아버님은 음소거가 안 되어 있었어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서 물어보셔도 되세요. 김혜순 어머님, 음소거 해체하고. 지금 소리가 안 들려. 김혜순 어머님, 지금 소리가 안 들려. 음소거 해체해 주세요. 이제 잘 들려요? 이제 들려요. 어머님, 뭐가 궁금하실까요? 1번에 1번에 추억 물품 보관하기 있잖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사람이 죽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추억 물품 보관한다는 그 뜻이 뭔지 저는 그런 게 없지 싶어요. 추억 물품 보관하기는 이제 그때 가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나를 되돌아보기랑 같아요. 이제 내 삶을 되돌아보기 같은 게 추억 물품이라는 게 꼭 이제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 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거는 의미 있는 물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우리는 의미 있는 물건에 항상 그거에 맞는 사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은 이런 일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없다고 하세요. 아니면 가족 사진을 이야기하시거나. 만약에라도 가족 사진이 아니고 이미 지금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다못해 이제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으로라도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그거를 끝까지 간직하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삶을 살았구라는 거를 가장 손쉽게 볼 수 있고 가장 손쉽게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물건들이 될 거예요. 네. 다 어느 정도 이해하셨어요? 네.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거 있을까요? 김명자 어머니 음소거 해체하고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족들과 또 손자들에게 생일 때는 꼭 편지를 보내거든요. 네. 또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문 같은 거 그런 걸 다 모아놨어요. 그런 거 하고 사진 중에도 무슨 특별한 계기의 사진 같은 거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표적인 추억 물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 김명자 어머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진들, 가족 손자들한테 받은 편지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거예요.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보냈어요. 어머니 보낸 것도 괜찮죠? 예, 한 30년 계속 보냈던 거를 저도 모아놨거든요.
그거가 되게 굉장한 거예요. 편지 같은 거, 음, 기도문 같은 거, 음. 그것만 추억의 물품이라 그러고 상자에 별도로 모아놨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유치원에서 시키는 어머님한테 편지 쓰기 막 그런 편지들을 모아놨다가 한 4년, 5년 대학교 가면서 이제 다 버렸거든요. 조금 후회하긴 해요. 지금 와서 한번 읽어보면은 그것만큼 창피하고 재밌는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어렸을 때 엄마나 아니면 옛날에 여자친구한테 썼던 편지나 그런 것들을 지금 와서 읽어보면 정말 창피하긴 하겠지만 재밌는 일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추억을 보관하기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 또 있으실까요? 자녀들이 어버이날에 보낸 편지 같은 것.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추억의 물품에 포함돼요.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